여러분,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확정이 돼서요, 곧 국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신도시 특별법에 보면 말입니다, 일산이나 분당이나 아니면 다른 신도시들에서 말입니다,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 이거 신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적으니까 이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도시 신났다 뭐 이런 표현이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층까지 짓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기본적으로는요, 다 50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500% 정도 되는 곳, 여기만 쉽게 말하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용적률의 평균이 한 200% 안팎입니다. 200%. 평균이 조금 더 높아져서 지금 높인다, 신도시 특별법으로 조금 높인다 하면 300%에서 350% 정도를 더 높일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용적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도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종 주거단지를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요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에서 300%를 더 높이면 일부 역세권 지역에서는요 최대 500%까지도 가능합니다. 500%까지 가능하면요 용적률이 500%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적률이 300%까지 되면 대략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일부 말입니다, 분당이나 일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다운타운처럼 말입니다 50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도시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환영할 만한 일일까요? 저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성남이나 분당, 붕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1991년 9월에 지어졌는데 용적률이 184%거든요. 이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00%까지 간다. 또 184%를 더 올려준다. 350%까지 올려준다. 그럼 35층에서 50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양 평촌이나 군포 삼본도 마찬가지고요. 부천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신도시 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가 되는데 기존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때는요 이게 300%나 500%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말입니다, 공공성이 확보될 때는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면 가구수도 현재 15%에서 최대 20% 안팎까지도 정축이 허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서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절차를 굉장히 단축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도시들은 어쩌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여러분,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은요 이게
1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1기 신도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입니다. 20년.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30년이었죠. 이게 재건축 연한법을 바꾼 겁니다. 20년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면 됩니다. 예,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면요. 그리고 말입니다. 가능하면 말입니다. 2월 중에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2월 중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서울 목동이나 개포, 수서, 상계, 중계, 고덕, 신내 이런 데 다 포함이 됩니다. 100만 제곱미터만 되면 이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도시 특별법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1기 신도시는 당연히 포함 다 되고요. 게다가 전국적으로도 부산의 해운대, 대전의 둔산, 노원, 광주의 상무, 풍암, 인천의 연수, 계산, 구월, 경기의 광명, 철산, 하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단독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가 돼야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인접의 택지지구하고 합쳐서 100만 제곱미터가 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용적률을 200%를 상환시킨다. 300% 상향시킨다. 이렇게 되면 300에서 350%까지만 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35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고요. 이게 500%가 됐을 때는 5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용적률을 확대시켜 주고요. 또 시간도 굉장히 당겨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장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높이면 분담금이 주로 환영을 하겠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그대로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그만큼 초과 이익을 그대로 다 환수해서 정부 국고로 기속을 시키니까 그에 대한 부담금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대로 있는 한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동산이 내리급락 내지는 폭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는 나온다고 하고요. 또한 말입니다. 또한 이게 재건축 하는 비용 있죠.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시장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보통에서도 자주 한다는 이야기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규제를 해제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데까지는 대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또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여기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금리 부담까지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은 대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특례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예, 시장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결론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높으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예, 평균이 126인데 예, 214.6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수순으로 갈까? 규제 해제라고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자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주춤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많이 하니까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말입니다. 퇴근 무렵에도 주변의 부동산부터 다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있는 지역은요. 이슈가 있다면 예를 들어 재건축의 이슈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물들이 쑥 들어갔고요. 건매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없는 곳 있잖아요. 이슈가 없는 곳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동 제가 있는 곳이 문정동인데 이 문정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밀리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게 건매가 아예 없어진 거고요. 제가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는요. 예, 오피스 빌딩들이 대부분이고 상가가 대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말입니다. 지금 평당 매매가가 2,5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천만 원까지 건매가 나오고요. 심지어 1,950만 원까지도 건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 이거 금리라는 것 이것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은요. 제가 임장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이 이게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간 데도 있고요. 2019년 심지어 2018년으로 돌아간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을 하면서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행동이다. 또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내가 부동산 가격을 체득하고 있을 때 구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들어가서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 이게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몇 억씩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답사 반드시 해보시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